자, 이번 시간은 생산 관리의 기본 개념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산 관리의 기본 개념입니다. 자, 여기서는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과연 질이라는 게 뭐냐? 질에는 몇 가지가 있죠. 회사의 질이 있고, 그 다음에 제품의 질이 있고, 사람의 질이 있어요. 이런 질을 어떻게 향상시키냐가 가장 생산관리의 기본적인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산관리를 하는 목적은 자, 이와 같은 회사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그 다음에 제품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사람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그래서 회사는 궁극적으로 그 회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개선 활동을 통해서 사람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사람의 질이 향상이 되어야 제품의 질이 향상이 됩니다. 제품의 질이 향상이 돼야 회사의 질이 향상이 돼요. 이게 그 순서예요. 그래서 이 질을 향상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는 회사의 어떤 비전, 그 다음에 능력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여기서 능력은 뭐냐? 역량이죠. 역량이 확립이 돼야 개선을 통해서 이와 같은 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돼요. 근데 역량만 가지고 있어도 되느냐? 일을 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가 돼야 됩니다. 동기. 사람이 무작정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동기가 있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그 동기가 부여되는 원리가 바로 비전입니다. 미래에 우리가 지금 일을 하면 이렇게 변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생산관리의 기초 두 번째입니다. 기업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생산 기능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죠. 두 번째는 마케팅 기능입니다. 팔아야 되죠. 자, 이거는 만들어서 판다. 자, 이렇게 되면 세 번째는 뭐예요? 만들어서 팔면 뭐가 생깁니까? 돈이 생겨요. 이 돈을 잘 관리하는 게 재무 기능입니다. 그래서 돈은 다시 원료를 사서 생산을 하고 팔고, 또 원료를 사서 생산을 해서 팔고, 또 돈이 들어오고, 원료를 팔고 이런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되면 그 다음 그 마케팅 단계에서 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이게 재무 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이 제품을 생산하는 이런 순환을 계속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 기능이라는 것은 재화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활동입니다. 재화는 돈이죠. 서비스를 창출하는 활동. 그래서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무 기능과 그 판매 기능에 서로 유기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산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원자재의 정보 흐름과 통제가 원활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 진행 과정에
의사결정 사항이 지휘체계에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재무 기능입니다. Financial Function. 그래서 이것은 자금을 확보해서 투자 수익을 최대화하고 자본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금을 확보해서 투자 수익을 최대화하고 자본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이게 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기본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원자재를 사와야 돼요. 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설비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장소가 있어야 돼요. 원자재, 사람, 설비, 장소. 이게 뭐예요? 투자입니다. 투자. 그래서 초기에 이런 투자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걸 만들어서 팔면 매출이 생겨요. 매출액. 그러면 매출액에서 이런 원가를 빼면 뭐가 남습니까? 이익이 남죠. 이 이익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자본 비용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일단은 이런 걸 사기 위해서 돈이 어디에서 나왔을 텐데 투자 비용이죠. 투자 비용에 대한 이자 비용이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이것을 만약에 주식 발행으로 이 투자금을 마련했다면 두 가지죠. 투자는 은행에 차입을 했던가 아니면 자기 가지고 있던 돈을 했던가 어쨌든 플러스 주식 발행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럼 주식 발행하면 주식 발행에 대한 배당 비용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뭐예요? 자본 비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자가 최소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배당액도 최소화돼야 되겠죠. 그러나 꼭 최소화하려면 투자를 안 하죠. 그다음에 이게 그 일정 금액 이하로는 돈을 빌릴 수가 없죠. 그래서 한계가 당연히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 기능입니다. 마케팅 펑션. 판매를 중심으로 광고, 시장 개척, 그 다음에 고객 관리 등에 수반되는 그런 일련의 활동을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마케팅. 그래서 생산 관리자는 판매 부서가 요구하는 제품을 즉시에 공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생산 관리자가 해야 될 미션이에요. 그 다음에 고객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생산 능력에 관련된 정보를 마케팅에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문을 받으면 필수적으로 고객한테 고지해야 될 게 뭐예요? 납기를 고지해야 됩니다. 납기. 그러면 주문을 받았어요. 이건 언제까지 고객께 인도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측 가능한 일자를 제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기능으로 인사 기능, 회계 기능, 그 다음 정보 기능. 정보 기능 여러 가지 이제 생산 시스템에 그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걸 말하죠.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기능. 그 생산 공정을 설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은 제조 공정을 여하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정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 공정을 설계해야 원재료를 투입해서 여기에 원재료에 물리적, 화학적 외력을 가한다 그랬죠. 외력을 가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이 성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공정이기 때문에 이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하는 공정 한 단계 한 단계를 설계하는 주체가 뭐냐? 바로 엔지니어링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서를 뭐라 그러느냐? 스텝 부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텝. 이 스텝 부서는 직접 생산을 하진 않지만 생산을 원활히 하기 위한 그런 지원을 하는 부서가 스텝 부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생산 기능의 주기입니다. 주기. 생산 개설의 주기. 자, 어디서부터 봐야 될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여기서 보도록 하죠. 원자재 조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재가 있어요. 원자재가 여기. 원자재가 조달이 되면 여기서 제조를 하게 됩니다. 자, 제조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능이 뭐예요? 첫째, 작업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작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어디냐? 생산 계획 및 통제. 여기서 생산 계획 파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원자재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원자재 조달 파트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재고 관리 부서가 있어요. 통상 물류부 또는 재고 관리부 뭐 이런 부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생산 통제는 직접 생산과도 관련 있지만 이 재고 관리 부서에게 원자재 수급 계획을 피드백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이 어떤 재고를 확보할 것인가, 얼마만큼 확보할 것인가가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생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능이 필요합니다. 첫째, 기술의 시방서, 규격, 그 다음에 표준화된 도면 이런 것들이 받쳐져야 돼요. 그래야 생산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어요. 이런 기술적인 뒷받침이 안 되면 어떤 부품이 어떤 규격으로 어떻게 현장에 제공되어야 되는가를 잘 몰라요. 자, 그게 나오면 재무부서에 필요한 자금이 얼마다를 갖다 피드백을 시켜줍니다. 이 생산 계획에 포함될 재고의 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재무부서는 전달을 받게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도 생산에 대한 예산을 재무부서에서 기술 파트에 할당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조가 이루어지게 되면 완제품은 품질이라는 걸 검사하게 됩니다. 제품 검사를 해서 품질이 나오는데 이런 품질 정보는 당연히 제조부서에 잘못된 게 피드백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제조 공정에서 결국은 품질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공정 한 단계 한 단계별로 문제가 되는 것이 또 개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품질 정보는 생산 계획 파트로 피드백이 돼요. 왜냐? 품질 불량이 나면 이 생산 계획을 조절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품질 정보는 또 재무부서로도 갑니다. 품질 불량이 나서 당연히 손실되는 금액이 있고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생산된 제품이 분배되고 고객한테 인도가 되고 고객한테 인도가 된다는 것은 판매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재무부서 쪽은 이 현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판매 예측을 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면 포캐스팅이죠. 포캐스팅. 포캐스팅을 하게 되고, 포캐스팅을 하기 위해선 시장 정보를 획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생산 기능의 주기는 단순히 우리 제조만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이와 같은 원활한 부서들의 움직임이 뒷받침이 돼야 원활한 제조가 가능하다. 이런 우리 그 기업의 전체 조직 움직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생산이라는 의미하고 제조라는 의미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뭐 거의 이제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차이가 있습니다. 생산이라는 의미는 생산 요소를 유형과 무형의 경제재로 변환시킴으로써 가치나 효용을 창출하거나 부과하는 경제적 행위를 우리가 생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무형의, 자 이를테면 흙을 가지고 벽돌을 만든다. 그럼 어떻게 돼요? 흙의 가치와 벽돌의 가치는 틀립니다. 그래서 가치가 향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흙 플러스 여러 가지 품을 들여서 플러스 여러 가지 기술을 여기에 사용해서 벽돌이란 형태로 변환시킴으로써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 이것이 생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물리적, 과학적 가공을 통한 변형, 그 다음에 운반, 저장, 유통, 서비스가 이 활동에 포함이 됩니다. 제조라는 건 뭐냐? 물자, 에너지, 노동, 자본과 같은 투입물을 변형, 가공시켜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행위. 그래서 투입물이 도착해서 최종 제품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공장 내 변환 과정을 우리가 제조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공장 내 변환 과정이라는 굉장히 제한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생산은 저장, 유통, 서비스라는 그런 기본적 활동까지 포함된다는 의미에서 생산이 조금 더 넓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산 관리의 개념은 생산 시스템 관리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활동을 관리하는 시스템적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우리가 창출하기 위해서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의 제품을 여기서 적시, 정량, 저가라는 개념이 도입해요. 그래서 요 세 가지의 요건이 충족된 상태로 공급하기 위해서 투입 요소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이 생산 관리 활동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투입 요소가 뭡니까? 통상은 포엠으로 표현됩니다. 포엠이 뭐예요? 첫째, 맨. 두 번째, 머신. 그 다음에, 머티리얼. 그 다음에, 메소드. 이게 투입 요소들이에요. 뭐 이외에도 뭐 있을 수 있어요. 사람과 기계와 원자재와 방법을 투입해서 효율적으로 적시, 정량, 저가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생산관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생산관리의 그 시스템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가장 그 기본적인 것은 가치를 창출하는 거예요. 당연히 가치를 증가시키는 거죠. 흙을 가지고 벽돌을 만든다. 또는 모래를 가지고 벽돌을 만든다. 모래를 가지고 벽돌을 만드는 것보다 모래를 가지고 글라스를 만드는 것. 모래를 가지고 벽돌을 만들 수 있어요. 모래를 가지고 글라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벽돌은 건축에 사용되죠. 근데 글라스는 뭐 매우 다양한 용도에 사용해요. 스마트폰, 그 다음에 모니터, TV, 뭐 아주 다양한 곳에 사용하죠. 그건 부가가치 면에서 모래 1kg을 벽돌 1kg으로 만들면 모래 1kg은 100원인데 벽돌 1kg은 1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모래 1kg을 글라스 1kg으로 만들면 글라스 1kg은 10만 원입니다. 이게 틀리죠. 가치 창출이 이 똑같은 모래를 가지고 10만 원짜리 가치를 만들 수도 있고 그 1000원의 가치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고부가가치적인 기술 집약적인 기술. 당연히 글라스를 만드는 게 어렵죠. 그래서 어려운 만큼 창출되는 가치의 그 양도 엄청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산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투입물, 변환 기능, 산출물, 정보 피드백을 모두 관리 대상으로 합니다. 아까 투입물 뭐래요? 포엠이라고 그랬죠. 포엠. 요거는 맨, 요거는 자재는 머티리얼, 장비는 머신, 그 다음에 자금은 뭐예요? 이건 돈이죠. 당연히 이제 돈은 이런 것들에 살려면 당연히 돈이 들고, 정보는 인포메이션, 시스템이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 포엠 플러스 돈 플러스 이제 추가한다면 인포메이션 뭐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환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투입해서 변환을 하게 되는데 형태 변환, 모래를 가지고 벽돌을 만든다. 형태가 변환되고 시간 변환, 시간은 어떻게 변환돼요? 자, 창고, 그 다음에 은행. 시간이 변환되면 시간도 돈이에요. 은행에 1년을 머물면 뭐가 발생이 됩니까? 이자가 발생이 됩니다. 창고에 1년을 묵히면 뭐가 발생돼요? 재고, 운영 비용, 관리비, 보관비, 또 재고, 망실비 뭐 이런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장소 변환, 항공사, 사람을 서울에 있던 사람을 제주도로 장소를 변화시켜주면 여기에 발생되는 비용은 뭡니까? 항공료가 발생이 된다. 항공료. 여기 항공료. 그 다음에 소유 변화가 발생이 돼요. 소유. 자, 스마트폰을 내가 돈을 줬더니 나한테 스마트폰이 왔어요. 돈과 스마트폰이 교환된 겁니다. 그 다음 행위 변화, 인증, 보증, 검사. 그래서 한국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서주면 은행에서 돈을 줘요. 당연히 여기서 이제 보증 비용이 들어가죠. 자, 이런 것들. 또 컨설팅을 합니다. 컨설팅을 하면 기업에서는 뭘 얻어요? 지식을 얻고 그 다음에 반대로 컨설팅 회사는 돈을 받죠. 이런 것도 행위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산출물은
다 유무형의 서비스는 보통 이제 무형적인 것이고 제품은 유형의 산출물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이란 이런 생산 요소, 아까 말했던 포엠을 투입해서 유형 또는 무형의 생산재를 산출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산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업 경영에 있어서 생산 관리란 뭐냐? 생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계획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우리가 생산 관리라고 합니다. 그럼 계획과 통제의 대상이 뭐예요? 이게 말하자면 포엠이다. 사람을 계획하고 설비를 계획하고 그 다음 재료를 계획하고 그 다음에 작업 방법을 계획하고 또는 통제하고 이런 일련의 활동을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생산 관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변환의 유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차 산업에서는 재배 또는 채취, 재배하거나 채취, 씨를 심어서 열매를 수확하는 거죠. 이거는 가장 기초 교육입니다. 농업, 축산업, 임업 이런 것들이 다 여기 해당이 되죠. 농업은 벼를 파종해서 쌀을 생산하는 것. 축산업, 돼지를 키워서 또 1차적으로는 돼지를 성장시켜서 킬로그램을 늘리고 또 성장시켜서 새끼를 만들어서 또 마리수를 늘리는 이 두 가지죠. 임업, 나무를 키우는 것, 고기를 잡는 것, 뭐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조업은 2차 산업입니다. 이거 형태를 변환하는 것. 모래를 가지고 벽돌을 만드는 것, 형태 효용입니다. 그 다음 수송, 장소 변환이죠. 이건 장소 효용이 되겠습니다. 저장은 시간 변환입니다. 이건 시간 효용이 되겠어요. 공급은 소유권을 변환시키는 겁니다. 소유 효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소매업, 부동산 중개업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서비스는 상태 변환, 이건 상태 효용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교육기관, 금융기관, 통신병원, 위락시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락시설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놀이동산 같은데 우리는 쾌락을 얻고 돈을 받습니다. 상태 효용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 유형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조 또는 생산의 형태 변화는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 제조업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반은 화물, 여객운송업, 택배, 이삿짐센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저장은 창고. 이 창고업의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냉동창고. 그 다음에 요새는 유통업, 아주 유통업 최강자입니다. 요새 최강. 다국적 기업으로는 월마트, 한국에는 이마트. 아주 대표적인 유통업체 최강자예요. 그 다음에 서비스, 행위적 변환입니다. 행정, 금융, 의료, 보험, 교육, 호텔, 정보통신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관리의 변천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Manufacturing Management, MM, 제조관리라는 그런 명칭을 사용했어요. 언제? 산업혁명 시기에 MM, Manufacturing Management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관리란 말이 20세기 중반에 나왔어요. Production Management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운영관리, POM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Production Operation Management.
그래서 생산 운영 관리란 말이 여기서 나왔고, 그 다음에 운영 관리, operation management. 그래서 생산이란 제조 활동의 기본을 두고 있다면 운용은 제조 활동과 서비스 활동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것입니다. 이후에 서비스 산업의 영역이 제조 산업의 영역보다 더 넓어졌어요. 그래서 운용 관리, 즉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 관리의 기능과 의사결정. 자, 생산 관리의 3대 기능은 첫 번째는 설계 기능입니다. 두 번째는 계획 기능입니다. 세 번째는 통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설계 기능. 이것은 매우 장기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요즘에 설계 기능은 어디로 왔어요? 기업마다 연구소라는 아주 독립적인 그 기능으로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그 설계 기능은 뭐냐?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과 설계,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전략이 그 가미가 되는데, 첫째, 차별화 전략이 여기서 우리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경쟁 우위를 점유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여기서 말하는 차별화. 두 번째는 가격. 가격 우위 아니면 차별화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할 일이냐? 연구소에서 할 일이에요. 연구소. 대부분의 원가가 개발 단계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소에서 이 가격을 결정하는 그런 비율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설비 선정입니다. 어떤 장비, 어떤 기계장치를 선정할 것인가가 여기서 결정이 돼요. 그 다음에 공정설계. 요즘에는 공정설계를 위해서 이 파트가 따로 나왔습니다. 생산기술 파트가 새로 분리가 됐어요. 줄여서 생기라고 말합니다. 특히 자동차 분야는 생산기술 파트가 생산과 연구소 사이에서 별도로 분리돼서 독립적으로 대단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현대 생산의 추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 능력 설계, 캐파죠. 생산 캐파. 생산 능력을 얼마로 선정하는 것이 경제적인가. 그래서 여기서 그 규모의 법칙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 다음 공장 입지 또는 시설 입지, 그 다음에 설비 배치, 레이아웃입니다. 이런 것들은 설비 배치는 요즘은 생산 기술에서 주로 이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작업 설계, 작업의 내용과 수행하는 방법. 이것은 생산 기술에서 하는 기능과 생산에서 하는 기능. 그래서 두 부서에서 이 작업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작업 측정, 표준 작업을 결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체계화할 것인가. 이것은 생산 부서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 계획 기능이 플래닝 기능이죠. 그래서 현존 자원들의 최적 활용을 결정하는 것으로 대략 1년에서 6개월 정도 유효한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수요 예측, 포캐스팅입니다. 그 다음에 총괄 생산 계획, 자, aggregate production planning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동하는 수요를 경제적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고용 수준,
생산 수준, 작업 시간, 인력 등에 대한 것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개별 생산 일정 계획, 스케줄링이죠. 그래서 가용 능력, 자원을 작업 활동과 가업의 시간대로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 기능은 생산 계획 부서가 별도로 있어요.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부서로 이 부서의 기능은 대단히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어요. 왜냐? 여기서 생산 계획은 단순히 주문을 받았을 때 생산 계획을 수립하면 늦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생산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원자재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플러스 원자재와 이게 그 플러스 뭐냐면 생산 설비, 그 다음에 사람, 재반 투입 리소스가 이 생산 계획 단계에서 이런 자원들이 확보가 돼야 돼요. 그냥 바로 내일 가져와라 한다고 가능한 게 아니에요. 한 달, 두 달, 심지어는 6개월 전에 이미 확보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 계획 파트는 갈수록 그 중요성이 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생산 계획에서 주 기능이 뭐냐? 포캐스팅입니다. 예측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통제 기능입니다. 최단 기간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거죠. 일정 통제, 퍼터 CPM이라는 그런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간 계약과 비용을 얼마나 단축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재고 관리 기능, 인벤토리 매니지먼트. 그래서 필요 부품의 조달, 재고의 크기, 재고의 유지 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자주의 소요 계획, MRP. 그래서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데 구성부품, 원자재 등이 언제 얼마나 필요할 것인가. 그 다음에 품질 관리 기능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통제해야 될 그런 하나의 파트에 해당이 됩니다. 설비 유지 관리, 설비 보전. 자, 이런 관리 기능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메인터넌스에 관련된 거죠. 이 통제 기능은 현대 기업들의 어떤 부서로 보면 여기서 그 재고 관리와 자재 소요 계획 요 두 가지 기능은 물류 파트에서 합니다. 또는 재고 관리부가 따로 있어요. 이 부서에서 이 기능을 수행하고 품질을 관리하는 데는 당연히 여기서는 품질 관리 또는 품질 보증팀이 따로 있습니다. 이 부서에서 이 기능을 담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설비 유지관리 이 파트도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상 이 그 설비 보전이나 이쪽은 일부 회사에서는 생기 쪽에서 담당하고 있고 또 일부 파트에서는 그 생산 기술 또 생산 지원부가 따로 있어요. 생산 지원부에서 통상 이 설비에 대한 관리를 별도로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생산을 중심으로 해서 생산부, 생산기술부, 그 다음에 생산지원부. 그래서 생산기술부에서는 주로 그 연구소하고 가교 역할을 하고 생산지원부에는 두 가지를 주로 담당합니다. 설비, 그 다음에 생산계획. 이 두 가지 기능을 통상 생산지원부에서 수행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그 현대 그 제조 기업들의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단계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휴식한 다음에 다음 시간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